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양산 현장은 지금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시제기 제작 후 장기간의 시험 과정을 거쳐 소량 생산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양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KF-21은 달랐습니다. 롤아웃 직후 곧바로 20대가 동시에 조립되는 집중 양산 체제를 선택하면서 기존 전투기 생산 방식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품 가공률이 80%를 돌파했고 공개된 조립 장면은 사실상 최종 조립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속도는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이 180m에 달하는 대형 조립동에서는 5대씩 병렬 조립이 가능해 롤아웃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즉시 인도 가능이라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폴란드가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입니다. 이미 FA50을 통해 한국 항공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 프로젝트에 조기 합류함으로써 유럽 내 전투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의 초도 물량이 빠르게 전력화된다면 한국 공군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주요 잠재 구매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 수출의 미래를 여는 핵심 무기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이미 엔지니어들이 맡은 공정 구역마다 배관 작업과 세부 조립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박정호 KF-21 양산 사업관리팀장은 단일 라인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며 듀얼 라인 체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F-35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전략과 유사합니다. 카이 역시 공정 간 유기적 연결과 단계별 전환 관리를 통해 양산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과 첨단 설비는 조립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제조 역량에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KF-21초도 양산기는 이미 주요 동체 조립을 완료했고 엔진과 전자장비 장착 후 기능 증험 단계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시험 비행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1년 내에 실제 전력화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F-21 양산의 의미는 단순히 기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구조적 진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현재 옆 경납고에서는 양산 이전 제작된 6대의 시제기가 여전히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KF-21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시제기는 공중기동, 항법 장치, 전자전 대응, 무장투발 등 세부 영역에서 수백 차례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축적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기와 양산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는 체제는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독창적인 접근으로 그동안 시험 완료 후 양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직접 안내하던 카이 관계자는 KF-21의 경쟁력은 단순히 어떤 부품을 쓰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기체에 사용되는 합금철판은 눈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미세한 곡선을 일정하게 휘어내는 정밀 제조 기술 없이는 결코 구현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가공 공정은 항공기 제작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중 하나이며 이는 한국 방산도약의 토대이자 진정한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무려 300만 개에 달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만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보장됩니다. 이는 곧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산 기술의 총체적 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과 8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시절 소총, 한자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독자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단순히 산업적 도약을 넘어 국민적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한국 방산 수준을 선진국급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9%는 KF-21과 같은 전투기 독자 개발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고 26%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글로벌 선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형 무기체계가 국민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과의 주역이
정부 정책이 아닌 연구진들의 헌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기술 이전이 거부당하던 시절에도 연구진들이 해외 견학이나 협력 과정에서 잠시 본 설계도와 장표를 머릿속에 새겨돌아와 재현해내던 집념이 오늘날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흘린 피와 땀이 오늘의 결실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방산도약의 진정한 배경입니다. 하이 항공우주박물관의 관계자가 언급했듯 한국은 순순히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었던 냉혹한 환경에서 한 계단씩 독자적으로 올라와 결국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또한 KF-21 개발 과정은 단순히 기체 성능 확보에 머물지 않고 무장 운용 능력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KF-21은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 300km,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적 전투기의 회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이며, 아이리스티는 근접 공중전에서 독보적인 기동성을 자랑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 두 가지 무장시험의 성공은 KF-21이 이미 실전형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카이는 시제기 비행시험에 70% 이상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개발 1단계가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 한국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은 올 10월 개최될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가 최근 발표한 입찰 공고에는 전시 홍보용 축소모형 제작 의뢰가 포함되었는데 납품 시기가 10월로 지정되어 있어 아덱스 현장에서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특히 공고 목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KF-21 전자전기 포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물 크기 장착 위치와 형상까지 명시된 점은 개념 설계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EA-18G 그라울러와 유사한 구성을 떠올리게 하며 한국이 독자 전자전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음을 의미하는 실질적 증거라 평가됩니다. KF-21 보라매의 진화는 단순히 전투기라는 한계를 넘어선 차세대 확장 플랫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이미 전자전 능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KF-21 전자전기 포드는 수신용과 재밍용으로 나뉘며 각각 레이더 안테나 모듈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윙팁에 장착되는 수신 포드와 기체 하부에 장착되는 재밍 포드는 적 레이더와 통신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를 연상시키며 한국형 전자전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단순히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현대전에서 전투기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에 KF-21의 이 같은 확장은 향후 동맹국과의 협력에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는 무인 편대기 운용 능력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 중인 이 사업에서 대한항공은 이미 시제기를 공개했고 카이는 KF-21 연계 운용을 염두에 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의 카이 무인기는 단순한 보조기가 아니라 유인 전투기에 필적하는 크기와 탑재 능력을 보유하여 장거리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호주의 MQ-28 고스트벳, 미국의 로열 윙맨 개념과 유사하며 KF-21을 4.5 세대를 넘어 사실상 5세대 전투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KF-21에 장착된 미티어 미사일을 무인기와 공유하거나 다수의 소형 드론을 탑재 헤드론 모함으로 운용하는 구상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KF-21 블록 2부터 적용될 내부 무장창은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수납할 수 있어 스텔스 성능을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모듈화된 기술 교체 시스템은 장거리 탐지, 전자전 대응, 근접 공중전, 정밀 타격 등 임무 특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손쉽게 임무 전환이 가능한 다영역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작전 개념을 바꾸는 혁신적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이가 최근 국가 차원의 항공모함 논의와 연계해 KF-21 기반의 함재기 개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듈화된 기수에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적용하고 최대 이륙 중량 6톤급 설계를 통해 한국이 추진 중인 20톤급 전자기 사출기와의 호환 가능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미래항모 전력 구상과 맞물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KF-21 함재기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군은
공군의 하늘 지배력과 해군의 항모 전력 투사를 결합한 입체적 방위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전자전기, 무인 편대기, 함재기 등으로 이어지는 확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대한민국 군사력 전체의 미래를 재편하는 전략적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올 10월 아덱스에서 공개될 청사진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한국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KF-21과 무인 편대기, 항모 전력까지 연계하여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지배하는 입체적 방위 체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 차원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한국 공군 전력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KF-21에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폴란드가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통해 한국 항공기 생산 체계와 품질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증대된 안보 수요 속에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 프로젝트에 조기 합류해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FA-50 계약을 기반으로 구축된 협력 구조는 KF-21 양산과 긴밀히 맞물려 있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가능성을 내포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대표단은 최근 방사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를 차례로 방문했으며 자국 언론 보도에서 항공 분야 협력을 핵심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FA-50 협력 논의가 명분이었지만 KF-21 관련 협의도 병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FA-50PL 업그레이드 라인을 자국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 중인데 이는 자국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명분과 동시에 KF-21 양산 속도를 높이는 전략적 포석이 숨어 있습니다. 카이가 현재 KF-21 양산과 FA-50 생산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과 부지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의 생산 라인 구축은 한국과 폴란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매력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미에서도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페루 정부가 공식적으로 KF-21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제안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페루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29와 수호이-25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KF-21은 프랑스 라팔, 미국 F-16, 스웨덴 그리펜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유지 비용이 높고 도입 절차가 복잡한 서방 기종보다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능동 전자주사, ASA 레이더, 디지털 비행 제어, 첨단 임무 장비를 탑재한 KF-21은 페루 공군에 유연하고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 동맹국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페루의 전략과 맞아떨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무대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며 카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중국 해경의 도발이 격화되면서 단순한 지상방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공군은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을 본격화했고 후보 기종으로는 F-16, 그리펜, 그리고 KF-21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F-16은 가격 상승과 생산 지연 문제가 걸림돌이며 그리펜은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공급 시기와 유지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 설계, 장거리 타격 능력, 합리적 가격, 그리고 기존 FA-50 운용 경험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KF-21 블록 1 10대와 FA-50 블록 20, 12대를 패키지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이미 긴급 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구매 의지가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이 장기적으로 현대화 계획의 핵심 항목으로 KF-21을 지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KF-21은 최대 4발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500km급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보유해 중국 공군의 제-26, 제-20 등 최신 기종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F-16 대비 낮은 가격과 빠른 인도 가능성까지 더해져
필리핀 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와 남미,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 그것도 고성능 첨단 전투기를 내놓는 국가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방산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와 지정학적 입지까지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수출 가능성은 필리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이 FA-50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중남미 전역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이 한국산 항공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 구매 차원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IT와의 국경 긴장 속에서 FA-50을 국경 지역에 배치해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곧 한국 무기의 실질적 억제력과 현지에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국민들 역시 FA-50을 작지만 강력한 전투기라고 칭하며 한국 무기의 명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중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와 도미니카 공화국 외에도 브라질,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는 합리적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결합한 독창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라팔이나 F-16은 도입 비용이 높고 공급 지연이 잦으며 러시아제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KF-21입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인도 가능성, 기존 FA-50 운용 경험까지 더해져 KF-21 은합리적이면서도 첨단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잠재 시장으로 거론되며 KF-21과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협력과 산업 발전까지 포괄하는 전략을 통해 현지 신뢰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을 넘어 해당 국가의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서방 무기와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결국 한국산 무기는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무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가격입니다. KF-21의 초도 물량 20대는 대당 약 1, 3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는 저율 초도 생산, LRIP 단계의 가격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면 가격은 점차 하락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F-35도 초기에는 대당 2억이 1,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8천만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KF-21 역시 양산 규모가 확대되면 필리핀이나 폴란드 같은 주요 구매국들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능은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섰고 가격마저 안정화된다면 KF-21의 글로벌 경쟁력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가 종합평가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이를 앞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계약이 뒤집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에서 단순히 기술력과 가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외교적 설득,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치적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필리핀 사례만 봐도 절차가 복잡하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든다고 협상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세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외교와 방산을 결합한 토탈, 패키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흐름은 굿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영역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